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 SK, 대한민국 최고 업체들이 합심해서 일본을 작살내는 현재 상황, 대량 생산 시작되면 일본 1등 기업들 줄도산 초유의 사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의 대형 투자와 소재 국산화까지 합쳐지면서 삼성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K가 LG 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세계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 갑자기 진입을 하는데요. 웨이퍼란 반도체 소자를 위에 세우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아파트를 올리듯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웨이퍼라는 땅을 파내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을 통해 실제 반도체 칩을 완성시키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사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EUV 포토 레지스트였지만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서 제가 공부도 하고 있고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오히려 웨이퍼를 제재 품목으로 넣는다면 정말 사태가 심각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 웨이퍼는 간단해 보이지만 원심력을 활용한 초크라스키 공법을 통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리콘 결정 방향과 웨이퍼의 순도가 결정되고 정밀하게 자르는 과정에서 이 웨이퍼의 평탄도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정밀기계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일본과 독일 및 미국 몇 업체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썸코라는 업체가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또한 이 업체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SK는 당장의 어려움보다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집행합니다. 바로 듀퐁사의 반도체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는데요. 특히 이 사업부의 특징은 SiC 기반의 웨이퍼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는 점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 웨이퍼의 경우는 사실 군사적 목적과 많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술적으로 난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 듀퐁, 투식스 같은 소수 업체들만이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듀퐁의 매출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 SK는 정말 신의 한 수로 듀퐁의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죠. 우선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의 특징은 초고속, 고전압을 견디는 특성이 있는데요. 절연 파괴 광도가 높아 실제 높은 전압이 걸려도 칩이 사망하는 일이 거의 없고 오작동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반도체입니다. 심지어 현재 일반적인 반도체가 견딜 수 없는 고온에서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기술력이 필요하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무기 제조에 들어가는 웨이퍼였습니다. 수천만 분의 1초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데이터를 읽어내서 미사일을 유격한다든지 방향 결정에 있어 아주 엄청난 성능을 자랑해 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SK가 인수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엄청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동력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점점 하이브리드, PHEV, 전기차 등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전기차 배터리를 컨트롤하고 생산되는데 실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또한 최근 5G 및 우주에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대체 웨이퍼로 실리콘 카바이드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시장 또한 매년 수십억 불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SK는 바로 이 시장을 위해 LG 실트론을 인수하고 그 즉시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부를 인수한 것입니다. 실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 등이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특히 배터리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입장에서는 국산화와 더불어 본인들 배터리에 칩을 같이 판매할 수 있으니 더욱
시장을 장악하기는 좋은 상황인 거죠. 거기에 또 하나의 수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때문인데요.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초 비메모리 2030이란 비전을 올해 발표하고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드리자면 삼성이 현재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단지 스마트폰의 AP뿐만 아니라 CIS 및 전장용 반도체, 즉 차량용 반도체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의 엑시노스 시리즈를 공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만을 인수해서 자동차 엔포테인먼트 시장을 장악하고 동시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철저한 안전을 보장하고 초고속 계산이 필요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데 그에 필요한 웨이퍼가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의 웨이퍼입니다. 현재 일본은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보다 그냥 실리콘 웨이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 정서에 더불어 기업까지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 일본 웨이퍼사들은 이미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차세대 웨이퍼 시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발전하고 각종 패러다임이 변하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 시장은 더욱 다변화될 텐데 현재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SK가 미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렇게 SK가 듀퐁의 기술을 베이스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포스트 웨이퍼 시장을 장악한다면 사실상 일본의 독주는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예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JDI인데요.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당시 일본이 LCD에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을 때 그 시점에서 만족하고 디스플레이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술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LCD 시장 진입 및 투자 확대, 대한민국의 LCD 장악력 확장으로 인해 JDI는 사면 초과에 몰렸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나라와 일본은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CD를 넘어선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OLED 및 마이크로 LED인데요. 실제 일본에선 당시 수율과 마진성 등의 문제로 OLED 시장이 커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OLED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LCD로도 충분히 남겨 먹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일본은 OLED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었거든요. 또한 일본은 애플의 등장을 크게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등장과 동시에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을 바꿀 만한 시장이 갑자기 등장해 급부상하게 되었고 일본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리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한 중소형 OLED 패널의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게 되면서 파나소닉, 소니, 샤프전자 등은 LCD 사업부를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에게 매각하는 등 JDI로 통합하는 수모를 겪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꾸준히 기술 투자를 해왔고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형 OLED 시장을 현재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죠. 점유율이 무려 90% 수준에 이릅니다. 결국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일본은 이런 대표적인 TV 시장 외에도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웨이퍼 시장도 그렇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삼성과는 조금은 방향성이 다르지만 SK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가지 사업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D램과 낸드 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SK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소재 업체인 SK 머터리얼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와 부품 쪽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존 산브라질소의 시장 점유율과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인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까지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국산화로 오히려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빠르게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오히려 세계적인 평가에서 더욱 신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아베가 최근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계자들의 재판식에 참여했고 실제 무언의 압박을 통해 재판장들이 해당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판결했다는 소식이 현재 화제인데요. 특히 최근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며 사실상 그렇게 하겠다고 전 세계에 선포를 하고 있는 이 일본 정부, 정말 황당하고 어떤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는 연안들의 주민들이 여론을 통해 좀 강력하게 나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바다 음식들 원산지 꼭 확인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